자, 여기 보시면 일단 1번 같은 경우는요. 당신은요, 뭐뭐 해야만 합니다라는 말로 must가 나와 있는데 그 뒤에 get이 나와 있어요. get의 뜻이 뭐였을까? 우리가 그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must, 그 사역의 뜻을 갖고 있어요. 못마도록 시키다라는 사역의 뜻을 갖고 있지만 얘는 일반 동사예요. 자, 어쨌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인 이 일로 하여금이라는 우리가 뒤에 명사가 목적으로 나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이 finish라는 동사는 또 쓸 수가 없죠. 우리가 문장상에서. 자, 그럼 이거를 이제 바꿀 수 있는 옵션은 to를 붙이는 to finish가 있을 거고, 아니면 진행해 형태를 쓰는 ing가 있을 거고, 세 번째가 pp 형태가 있어요. 자, 참고로 내가 이전에 말한 게 ing랑 pp라고 쓰는 이거는 분사하기 때문에 분사는 기본적으로 역할이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자, 분사는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상하네. 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to finish를 쓰려고 했더니 뭐 하기 위한 건 모르겠어. 너는 반드시 그 일을 시켜야만 한다. 오늘 끝내는 일? 좀 말이 이상하지 않나요? to를 썼더니. 자, to는 문장상에 해석이 안 되고 ing는요. 우리가 뜻이 진행의 뜻이죠. 그럼 이 일이라는 게 뭐 되는 거야? 끝내고 있는 중인 걸 해야 되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이 앞에 나와 있는 목적어인 일이라는 대상이 이 끝낸다라는 행동과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이 일은요. 자기가 끝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와야 끝내짐을 당해야 된다는 뜻도 있고, 두 번째는 오늘까지 끝내라는 것은 완료의 뜻도 들어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야 돼? 과거 분사를 쓰는 finished라는 게 쓰는 게 가장 알맞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왜 finish라는 형태가 finished로 바뀌는지 방금 그 생각하는 과정을 잘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아마 이렇게 써졌지 않았을까요? 선생님 뒤에 언더 테이블이 이렇게 글래스 꾸며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글래스 broken on the table이라 써야 되지 않나요?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틀리신 분은. 자, 그럼 해석이 어떻게 되냐면, 자, 유리잔이 하나 있는데요. 테이블 위에, 이게 아니고 얘가 꾸며주면은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이 있습니다라는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진 않죠.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뒤에 있는 on the table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 수식한다는 말을 쓰려면 얘가 일종의 형용사처럼 써야 돼. 형용사. 명사를 수식한다는 말은 뭐뭐 하고 있는이란 말로 이것도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건 원래 해서 어떻게 됩니까? There was a glass on the table은 있습니다. 하나의 컵이 자, 어디 위에? 테이블 위에. 이렇게 해석을 하지. 테이블 위에 있는 유리잔이 있습니다라고 하진 않죠. 그 말인즉슨 이 언더 테이블이라는 게 뒤에 있다 그래서 무조건 다 언더 글래스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말은 아니에요. 뭐뭐 하는 글래스, 뭐뭐 하는 뭐뭐 이런 식으로 그 명사를 그 뒤에 있는 전치사 꾸며줄 때는 형용사처럼 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야? 우리가 수식하는 역할이 아니에요. 없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하지만 이 앞에 있는 글래스라는 명사랑은 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broken이라는 이 과거 분사 우리가 말했던 형용사처럼 쓰이는 방법은 broken이라는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방법 하나, 두 번째는 이 under table이라는 이 단어가 모였을 때 앞에 있는 glass를 꾸며주는 경우는 이 뒤에 들어가서 broken이 되겠죠. 하지만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이 under table이라는 말은 앞에 있는 glass를 꾸며주는 형태가 해석사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 취급을 한다 보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바로 왜? 꾸며주는 단어가 이 명사인 glass를 꾸며주는 단어가 없다고 취급하면 앞에 들어가야겠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모양만 보고 하시면 안 돼요. 해석을 해봤을 때 뭐뭐 하고 있는 어쩌고 이렇게 됐을 때는 가능해요. 아래는 볼까요? 왜 wearing boy라고 쓰지 않나요? 왜 여기에 들어가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왜? 이때는요 블루 셔츠라는 게 파란색 셔츠를 입고 있는 소년이라고
앞에 있는 보이를 얘들이 꾸며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뒤에 붙어야 돼요. 게다가 웨어링은 뭘 입고 있는지라는 블루 셔츠라는 게 뒤에 반드시 동반돼서 붙어야 하기 때문에 더더욱나 뒤에 붙는 그런 형태가 돼요. 자,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는 firefighter라는 이 명사를 꾸며주는 다른 말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앞에서 injured라는 과거분사 형태, 과거분사든 현재분사든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 앞에서 수식을 합니다. 자, 5번과 7번을 잘 이해를 하시면 왜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고 왜 분사가 앞에서 명사로 꾸며주는지를 이해하는 어떤 기본적인 예문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자,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는요. 자, 이거는 봅시다. 문장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는입니다. 그는 felt, 느꼈습니다 라는 동사야. tired는 기본적으로 피곤한이라는 형용사죠. 기억나시나요? 형용사. 그런데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가 쓰인 뒤에 쓰이는 혼자 쓰이는 형용사는 모조리 다 보호라 그랬습니다. 보호. 모든 형용사는 다 보호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단독으로 쓰인다는 것은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가 없는 그러한 경우 말하는 거야. 자, 그럼 이 보호라는 게 하는 역할은 주어든 뭐 목적어든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있는데 중요한 건 이 tired라는 것을 기준으로 꾸며줄 수 있는 말이 여기 있는 앞에는 주어밖에 없죠. he밖에. 그래서 얘를 주어를 보충하는 주격 보호라고 써야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 피곤해 보인다는 이 tired라는 이 지금 상태를 누구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가 보인다니까 결국은 의미상으로도 그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e를 꾸며주는, 다시 말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9번 이건가요? 9번 하나인가요? 그 뒤에는 없었어요.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일단 우리 몇 페이지만 207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4번, 5번, 9번, 15번, 16번 우리가 설명할 텐데, 자, 그는요 일단 동사는요 발견하였습니다. 그죠? 뭐를 발견했느냐? 그의 차를 발견했어요. 이게 목적어예요. 자, 물론 이 차를 꾸며주기 위해서 앞에 스틸링이라는 얘가 지금 쓰였는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분사입니다. 분사. 물론 현재 분사죠. 현재 분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였어요? 진행의 뜻이거나 아니면 뭡니까? 능동의 뜻이죠. 자, 그런데 해석해 보시면 참 웃깁니다. 그는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훔치고 있는 중인 자동차? 뭔 소리야 이게? 도난당했다는 얘기는 벌써 진짜 누가 가져가 버리고 없으니까 우리가 도난당했다는 말을 쓰지. 그리고 자동차가 자기가 직접 뭔가를 훔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스틸링은 진행의 뜻으로도 조금 뭔가 이상하고 능동의 뜻으로도 뭔가 이상하죠. 그럼 이 스틸링을 무엇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분사인 stollen으로 바꾼다면 어떤 형태가 될까? stollen은 우리가 분사 중에 과거분사인 pp는요 뜻이 뭐였어요? 어떤 행동이 완료됐다거나 또는 수동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뒤에 있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이 자동차가 훔친다는 행동이 끝나 있는 상태, 그리고 더 이상 원래 있던 자리에 없는 거야. 두 번째는 직접 훔치는 게 아니고 자동차가 누군가의 훔쳐짐을 당했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야 우리가 도난당한 차란 말을 쓰겠죠. 나는 내 차가 도난당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러다 보면 여기에는 stollen이라는 과거 분사를 넣는 게 가장 알맞겠죠. 그 다음은 wave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wave의 뜻은 흔들다, 손을 흔들다는 뜻이 원래 wave는 이렇게. 자, 그런데 자, 그 주어는 나무입니다. 근데 왜 여기 일단 wave가 뒤에 붙으냐? in the breeze라는 것도 얘를 꾸며줍니다. 나무는 어떤 나무냐? in the breeze는요, breeze가 우리가 산들바람입니다. 산들바람 속에 있는 나무입니다. 오케이? 산들바람 속에서 뭐 하고 있는 나무냐? 흔들리고 있는 나무죠. 흔들리고 있는. 그러면 물론 wave가 손을 흔들다나 이런 뜻도 있지만 우리는 이게 그 손이 직접 흔드는 거죠. 그죠? 나무도
뭐 바람에 의하여 흔들려진다라는 게 지금 흔들리고 있는 중인 걸 보여주겠죠. 그러니까 산들바람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나무는 파인트리입니다. 파인트리는 소나무를 말하죠. 소나무가 흔들리나?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다 보니까 이 wave라는 지금 우리가 동사는 아예 불가능하죠. 뒤에 그 is라는 동사 있기 때문에 그럼 얘를 바꿔 써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 이게 막 움직이고 있는 그 진행의 상태를 나타내는 형태를 쓰는 게 안 맞기 때문에 The tree waving in the breeze입니다. 이때는 the waving tree 안 쓰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는 waving과 그다음에 in the breeze가 앞에 있는 tree를 꾸며주죠. 이해되죠? 왜 in the breeze를 꾸며주는 말로 쓰는지. 산들바람인데 흔들리고 있는. 오케이. 자, 넘어가겠습니다. confuse란 말은 우리가 앞에 단어장 뒤져보시면 혼란하게 하다, 당황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 문장에서 그 대상은 뭡니까? 바로 이 스피치입니다. 그의 뭐가 연설은 자 당황함을 남에게 줍니까? 당황함을 받습니까? 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죠. 스피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황함을 받을 수는 없죠. 그거를 듣는 관객들이나 대중들에게 혼란함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ing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걸 듣는, 방금 말했던 관객들은요, 그 confused를 받는 거죠. 그래서 ed가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 15번. 자, 15번은요, 나는 보았습니다. 내가 그랬지만 이 보았다라는 saw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동사? 바로 지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는 기본적으로 지각동사든 무슨 모든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라는 것은 명사. 나는 봤는데 뭘 봤느냐? 밥이 나가는 걸 봤다는 밥이라는 게 이때는 목적어죠. 그죠? 근데 그 뒤에 우리가 go out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렇게 일단 써놓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좀 해봅시다. 일단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go라는 그냥 원형 그대로 쓰셔도 맞아요. 맞아요. go out이라고 쓰셔도 알죠? 왜? 원래 to가 들어가야 되지만 to가 생략되어 있는 원형 부정사 형태라 말했죠. 또 하나 앞에 있는 이 bob이라는 이 목적어와의 관계를 봅시다. 얘가 직접 이 행동을 한다라는 진행의 뜻이면 going이 가능할 거고 근데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짐을 당한다거나 이미 나가버리고 없다거나 하는 수동이나 완료의 뜻이면 going을 써야 됩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해석상 나가고 있는 것을 봤다는 것은 진행의 뜻이니까 go 아니면 going을 쓰셔야겠죠. 아이고 이거는 14번이거든요. 내가 왜 15번 안 하고 14번 하고 있었을까? 시간 아깝게. 자, 두 번째는 스케줄이란 말이 뭘까? 스케줄은 예정하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요. 그 테스트 시험이 예정된 학생들이라는 것은 학생들이 예정을 하는 게 아니죠. 시험에 이런 것도 하도록 예정을 시키는 건 누군가 다른 사람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there is a long list. 아주 긴 명단이 있는데 누구의 명단일까요? 바로 학생들의 명단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명단이 무엇을 위한? 테스트를 위한 학생들의 명단. 어때요? 뒤에 있는 for the test가 따로 쓰일까요? 앞에 있는 이 리스트라는 명사를 꾸며줄까요? 꾸며주죠. 그러지 않아요? 자, 테스트를 보기 위한 학생들의 명단. 뭐뭐 한이란 말로 내가 해석을 일부러 정확하게 하려고 다시 한번 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테스트라는 단어도 앞에 있는 a long list of students라는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 list of student란 말을 꾸며줄 수 있는 다른 형용사도 역시 뒤에 붙어야겠죠. 뒤에서. 이 자리에 들어갈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스케줄링이냐 스케줄드냐인데 조금 전에 말한 건 리스트는 자기가 학생들의 명단은 이때 스튜던트가 그 주어 아니에요? 명사 아니에요? 리스트가 명사야, 명사. 그죠? 이 명사가 스케줄이 지가 할 수 없잖아요. 그 명단이 누군가가 스케줄 되어져 있다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뭐가 들어가야 돼? 과거 분사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과거 분사가. 중요한 건 여기 과거 분사가 들어가는 거 하나. 왜 후의 수식을 하느냐? 둘. 그거는 아까 말한 여기 for the test가 해석해보면 리스트라는 것을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후의 수식을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다음 거. 우리는 들었습니다. 무서운 소식을 들었다는데 혹시 더 뉴스 테러파잉을 쓰신 분? 아니에요? 아니면 더 뭘 썼을까? 더 테러파이드 뉴스를 썼어요? 아, 그랬군요. 그럼 얘기가 좀 쉽습니다. 일단 명사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인 뉴스를 앞에서 꾸며주겠죠? 테러파이란 말은요, 누구를요? 뭐 할까? 무섭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겁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런데 뉴스라는 건 우리가 명사기 때문에 이 명사가 겁을 먹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이 뉴스란 건 다른 사람들에게 겁을 주는 뉴스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주는의 뜻입니다. 주는. terrifying. 이 뒤에 있는 명사 관계를 보세요. 만약에 terrifying가 아니고 더 people이 많이 들어있다. 그러면 terrifying은 위협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위협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terrified people이 되겠습니다. 왜? 뒤에 나온 명사 관계를 보는 거야. 그 명사가 이거를 직접 하는 거면 ing, 당하는 경우는 ed예요. 자, 이해됐습니까? 요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더 terrifying news, 두려움을 주는 소식이란 뜻이에요. 누구에게 줄까? 사람들에게 주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조금 쉽게 되겠고,